안녕하세요 여러분, 엘리나 팡입니다. 네, 오늘은 한 달 되는 날에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지금 제가 코 수술하고 비염 수술이랑 코 수술을 한 지 딱 한 달하고 며칠 지난 그런 모습인데요. 일단 Q&A랑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네, 우선은 제 한 달 된 모습의 코를 보여드릴게요. 일단 앞모습, 45도, 옆모습, 이게 위에, 아래. 너무 째려보는 거 아닙니다. 일단 제가 한 달 된 모습은 이렇고요. 이제 Q&A 앞서 제 지금 모습이랑 제 전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 사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딴딴. 네, 여러분. 엄청 진짜 엉망진창했던 제 코였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한몰이었는데 이게 우뚝 솟았다고 해가지고 대공사라고 자꾸 놀리더라고요. 진짜 왜 저래. 네, 저희가 원래 친구 같은 연인이기 때문에 네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완전 대공사였나요? 근데 대공사긴 해요. 제가 비염 수술이 포커스였기 때문에 변화가 좀 많이 있어서 대공사가 였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카메라보다 좀 실물이 더, 이건 좀 재수없는 말이어서 안 하고, 제가 사진빨이 조금 많이 안 받는 편이어서 지금 제 앞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이 코보다 더 얇아요.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저 카메라 보기에는 약간 코가 부어 보이잖아요. 근데 좀 더 이렇게 되게 여기가 좁고 되게 얄쌍해요.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맨날 항상 사진 찍으면 그렇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Q&A를 할 거예요. 여러분들 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로 뻥안 치고 10명 정도 분이 따로 궁금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뭔가 막 가슴이 뭉클해. 감사해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알려드릴 수가 없는 정보는 병원 이름이에요. 그래서 병원 이름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에 제가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이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 주셨을 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다 여쭤봤어요. 일단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좀 큰 타이틀로 줄여봤는데요. 제일 첫 번째가 비염 관련된 거예요. 일단은 댓글로도 이제 어떤 분도 그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비염이랑 미용코 이렇게 양쪽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저는 일단 비염이 CT를 찍었을 때 제가 그 비염이 조금 심한 상태였어가지고 진행했었던 비염 코 3가지의 그 종류는 이제 비중격 만곡증하고, 그리고 2번째 합의갑계 절제술, 그리고 3번째 비밸브 협착증, 이렇게 3가지를 다 해야 되는 아주 만신창이의 코였어요. 미용 코보다는 제가 이제 비염 수술에 포커스를 두었어요. 그래서 비염 수술을 3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왕 하는 거 좀 예쁜 코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던 코끝, 여기 콧볼 축소하고 콧대 높이고 이렇게까지 미용코랑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진행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요.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제 뒤집었겠죠? 근데 전 일단은 콧대는 제가 제 연골 제 걸로 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콧대 부분은 이제 그 실리콘 없으면은 높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어디서 좀 또 주워듣기로는 실리콘을 사용을 하면 10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. 그래서 여쭤봤더니 의사분한테 요즘에는 재수술을 안 한대요. 옛날에는 이렇게 L자였어가지고 옛날에 있던 그 실리콘으로 했었으면 10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요즘 실리콘은 또 잘 나와가지고
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콧대만 살짝 들어갈 수 있게 4mm짜리로 일자 실리콘을 이용을 했는데요. 저는 일자 코보단 약간 곡선 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죠. 진짜 어디 가서 코 성형 안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저 코 성형 했어요?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안 그런가? 아무튼 여기는 실리콘이 들어갔고 여기는 제 귀 연골, 여기 오른쪽 귀 거를 빼서 귀 연골을 넣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콧대는 실리콘, 코끝은 제 귀 연골,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콧볼 축소하고 코끝 이제 높이면서 저는 내렸어요. 올려가 있는 거를 좀 내렸고 이제 콧대도 이제 했고 그래서 이 3가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비염 수술 3가지, 코 미용 코 수술 3가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짜 비염 성형하면서 비염 수술을 하면서 코 성형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하게 됐어요. 안 할 수 없는 구조이던데?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쩔 수 없이라고 할래요.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팠냐는 분들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수술은 전혀 근데 당연히 이제 마취를 하니까 전혀 아픈 거는 없어요. 근데 그 후에 제가 제일 아팠던 게 이틀째 되던 날까지는 코 통증하고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했고요. 그리고 귀 연골 뺀 데가 진짜 아팠어요. 그래서 숨도 못 쉬는 거에 대한 불편함 플러스 두통 플러스 여기 통증, 귀 통증 다 있어가지고 이틀까지는 진짜 최악이었어요. 그래서 진짜 너무 울면서 왜 했지?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지금도 다 2번 다시는 못할 수술입니다, 여러분. 저는 아팠어요. 아무튼 코 막혀서 이제 숨을 못 쉬는 거랑 그리고 한 일주일간은 거의 1-2주 정도는 거의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앉아서 거의 자야 됐어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잘 못 잤고 3, 4일 차부터는 이제 붓기와의 싸움이었어요. 아프다기보다 붓기가 너무 심해서 막 답답하고 막 멍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4일 차부터는 제가 붓기를 좀 빼기 위해서 멍크림, 막 붓기 크림을 좀 바르고 산책도 주변 살살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호박즙 진짜 많이 먹었고 호박즙도 하루에 막 세네 개 이렇게 먹으면 설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두 개만 드셔야 돼요. 호박즙 먹었고 호박차 먹었고 호박죽 먹었어요. 이렇게 하고 한 4일 차부터는 이제 저희 일주일 동안 세수를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클렌징 티슈나 물티슈로 이제 지울 수 있는 군데만 이렇게 지웠고 그 막 멍이나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멍크림하고 붓기 크림을 좀 발라주면서 붓기가 그래서 한 3, 4, 그러니까 거의 5일째 되기 전까지는 다 빠졌어요. 거의 큰 붓기는. 그래서 전 아팠다기보다는 불편하고 힘들었다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3번째 질문이 이거 하고 나서 비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 아직은 코 막힘은 수술한 지가 이제 한 달 이제 됐어가지고 아직은 있는데 저 진짜 수술하고 나서 나 콧물 흘려. 수술하고 나서 그러니까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쉰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 옛날에 비해서 너무 신세계여가지고 너무 좋아요. 저는 지금 비염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좀 거의 97%. 3%는 아직 이게 제가 코 팔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어서 좀 그런 게 답답해가지고 일단은 3% 뺄게요. 근데 지금 막 숨 잘 쉬고 잠 잘 자고 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97%입니다. 저는 해볼만 해요. 근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많아서 알레르기는 어쩔 수 없이 약은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일단은 근데 알레르기보다는 일단 이 구조가 너무 좀 안 좋은 구조였어가지고 재발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. 제 생각엔. 그래서 저는 비염 수술은 만족스러웠어요. 만족하고 있어요. 근데 막 여러분들께 강요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4번째는 이제
보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.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용코 수술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험 적용이 절대 아예 안 되고요. 저도 이제 따로따로 결제했어요. 그래서 제 비염 3가지 수술은 이제 보험 실비 청구를 한 상태고요. 이거는 이제 각자 본인이 이제 가입한 그 보험사마다 좀 그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이 이제 가입한 그 보험 담당자분이랑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시고, 그리고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도 수술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셔가지고 이제 안 상태에서 수술하는 날짜 이제 술 끝나고 이제 간호사분에게 요청을 하셔서 서류 발급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제 보험 관련돼서 이제 적용을 해야 돼가지고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험은 이제 미리 알아보셔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미용 저 막 이렇게 막 콧대 높이고 이런 거는 절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상담하는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예약자 볼 때 이제 상담을 하시잖아요. 그때 이제 간호사분이랑 얘기를 나눠보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관리 사항 같은 거는 3일차까지는 꼭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고요. 4일차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셔야 돼요. 한 달, 2달까지는 코 막 엄청 막 만지고 후비고 막 너무 충격 가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준비 사항에서 좋은 거는 이어캡이랑 그리고 호박죽, 호박즙, 그리고 호박 팥자, 뭐 티백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어캡은 왜냐면 이제 연고를 뺀 분들은 이제 머리를 못 감으니까 어느 정도 한 3일차 뒤에서는 이제 감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어캡 씌우고 머리를 감으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어캡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맞다, 추가 사항으로는 손 빼는 거랑 이제 실밥 풀 때 아픈지 이걸 그러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. 근데 아프다기보다 처음에 이제 간호사분께서 좀 뻐근해요 라고 하셨는데, 근데 그 말투가 너무 달콤했어. 그래서 괜찮겠지? 이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소름 끼치는 막 욕 나오는 그런 하기 싫어요. 그러니까 막 소름 끼쳐요. 근데 소름 끼치고 나서 너무 시원해요. 그 손 빼자마자 숨은 그게 콧물이 있어서 안 쉬어지는데 그냥 막 여기 막 답답한 게 빠진 느낌이어서 너무 시원해요, 그냥. 그래서 막 홀가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좋았고, 그리고 실밥은 여기가 제일 아팠어요. 여기 뺄 때가 뭔가 되게 뻐근하면서 막 따가워서 막 이랬어요. 아파요 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비염 수술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실밥 풀고 나서 이비인후과 이제 원장님한테 갔는데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안에 이제 딱지를 빼주신다고 해야 되나? 핀셋으로 넣어서 이거 팍 빼는데 진짜 그게 제일 아팠어요. 전 코 수술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막 병원에 있었을 때 뭐 다 포함해서 제일 아팠던 게 이거 코딱지 빼는 거예요. 코딱지라고 해야 되나? 그 안에 막 딱지 뭉친 거를 빼는 건데 저 진짜 원장님한테 욕할 뻔했어요, 정말로. 너무 아파서 아파요! 이러고 있었어요, 진짜로. 그게 좀 전 제일 아팠어요. 근데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비염 수술 좀 심각했었던 건가? 왜 했지? 전 했어요. 근데 하고 나서 숨이 펑 하고 잘 쉬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숨이 잘 쉬어져서 오히려 좀 아팠지만 시원했어요. 그래서 그게 제일 아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큰 타이틀로 잡아서 질문 사항들을 좀 줄여봤는데 더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 달아주시거나 지금 이 10분처럼 따로 저한테 이제 DM을 주시거나 톡톡을 주시거나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길게 답장해 드릴게요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제 뷰티 관련돼서 영상도 찍고 쇼츠 영상도 찍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제 이 비염 수술과 코 수술에 된 이 코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저 또 다른 거 할 건데요. 그건 또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미야 인사해. 안녕.